토토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빅토리TV 빅토리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 3월 10일입니다.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물론 저도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그동안 준비하고 공부한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 중수 이상이신 토토리 선배들은 X를 눌러 조의를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담이고 왕초보용 영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니까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온체인 데이터에 관심은 많았지만 도무지 실매매에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고민이 많아지던 찰나에 이번에 크립토퀀트 코리아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왕초보용 온체인 데이터 특강도 다녀왔는데요. 뭔가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강한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짧게 온체인 데이터 특강에 대한 후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리가 거의 다 찼을 정도로 남녀노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는 맨 뒤에 소파에 힘순찐처럼 다소 곳이 앉아 귀중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법한 크립토의 연예인 비음님과 맥디님도 오셨고, 비음님은 특강의 일부분을 맡아 진행해 주셨는데요. 인사는 드렸지만 사인을 못 받아온 것이 후회가 됩니다. 코인을 하겠노라 마음먹었다면 이제는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김치코인, 스캠코인에 당하실 건가요? 저도 매번 당하고 당하는 개미 중에 개미지만 변화하고자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체인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매 순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크립토에서의 빅데이터인데요. 암호화폐의 특성상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체인 위에 기록이 다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온체인의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아 가공하거나 분석하는 건데요. 크립토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이터죠. 결국 코인파인도 하나의 시장이 형성된 만큼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집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블록체인상의 주요 플레이어들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물론 세 종류 안에 우리 같은 개미 따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로는 거래소가 있고 채굴자 그리고 고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거래소가 하나의 세력이다 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조금씩은 될 텐데요. 거래소는 결국 직접적인 거래 행위가 발생하는 곳이며, 일부 거래소에서는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매매에 개입하면서 세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비파 세력이라고 불리는 게 비트파이넥스를 지칭합니다. 다음은 채굴자인데요. 채굴자도 따지고 보면 고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작업 증명 방식의 포우, 합의 알고리즘 코인들을 찾아내 채굴을 하며 기회 비용으로 채굴기와 전기세를 내고 채굴한 코인들을 시장에 내다 팔면서 맨징 및 이익 실현을 하기 때문인데요. 채굴자는 코인의 물량을 정말 많이 들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래라고도 불리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기 위해 분리했습니다. 처음 언급한 거래소는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다고 치면, 채굴자는 그 시장의 공급을 반영합니다. 채굴자들이 채굴한 어마어마한 물량의 코인들이 시장에 투입되니까요. 비트코인을 채굴하여 블록체인의 공급을 반영하는 채굴자는 해시레이트라는 데이터를 통해 이들이 채굴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해서 시장 분위기도 파악할 수 있겠죠. 채굴자들이 시장의 하락장이나 디플레이션에 항복하고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되면 상승장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고래인데요. 고래는 중요한 플레이어로서 멀티 포지션을 취하는 편입니다. 즉 수요나 공급을 전부 반영하는데요. 고래는 실질적인 마켓 메이커로서 고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장의 분위기나 차트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고래도 청산을 당하기도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에서 자금의 흐름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어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크립토퀀트의 대시보드를 살펴보면서 실제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보는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거래소 보유량 데이터입니다. 전체 거래소 보유량은 말 그대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거래소 보유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물론 저나 토토리들이 거래소 밖으로 출금해봤자 해당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출금하는데 수수료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지만요. 고래들이나 트레이더들이 거래소 밖으로 많은 물량을 빼낼 때는 데이터에 영향도 줄 뿐더러 이때 거래소 밖으로 많은 물량을 뺄 때 혹은 거래소 내부로 많은 물량을 이동시킬 때는 수수료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며 이는 기회비용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금을 한다는 것은 중장기간 동안 홀딩할 계획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래들의 물량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거래소에 뒀다가 괜시리 뱅크런 사태라도 발생하면 진짜 매우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 이후 홀딩 목적이라면 거래소 밖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FTX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요즘 바이낸스 뱅크런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던데 어쨌든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전체 펀드 보유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외에서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펀드가 정말 많은데요. 기관들에서는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거나 매매하지 않습니다. 펀드를 통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기관들에서 펀드를 이용하게 되었을 경우 펀드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펀드 보유량이 증가했다는 말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말로도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거래소 입금량의 경우 온체인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데이터인데요. 대량의 입금량은 매도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래들이 거래소 내로 어마어마한 물량을 입금하면서 이 역시 출금 때처럼 엄청난 수수료가 들지만 입금하게 되었을 경우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옛날에는 이게 정말 99%로 맞아 떨어졌다고 쳐도 이제는 100%로 이제 맞아 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꽤나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를 노이즈라고 부르며 고래들의 입출금에 노이즈를 분석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근 거래소 입금량이 미친듯이 상승했을 때 이제는 매수할 만하지 않나 라며 매수를 진행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들도 꽤나 존재합니다. 이는 과거에 입금이 엄청나게 이뤄진 후 상승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석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금량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매도가 발생했고 이후에 갑자기 반등과 상승장이 시작되었었죠. 온체인 데이터 영상은 다룰 내용이 하도 많아서 아무래도 영상을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채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며 온체인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UTXO에 대한 개념과 분석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느끼신 토토리들도 계실 텐데요.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영상까지가 왕초보용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제 궁금한 것이 또 있고 또 이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토리월드를 방문해 주셔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최소한의 실력을 키워 나의 매매가 가능해지도록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영상으로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항상 토토리들을 응원하는 남자 비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토리TV였습니다.